자, 희대의 부동산 투기꾼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요. 제가 참 더러워서 이런 지저분한 일 말 안 할라 했는데,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람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기했다. 총 부부 재산이 42억이고 그 중에 83%가 주식인데 한 34억을 주식을 했다는 겁니다. 42억 가졌는데, 근데 보유 주식의 67%가 OCI, 잘 아시죠? OCI라는 회사요. 여기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도 한때 판사였고 부부 판사였습니다. 이 사람 나이 1970년생이고 부산대 법대 나왔어요. 그리고 뭐 판사끼리 결혼을 했는데, 자, 여러분, 헌법재판관은요, 그냥 판사보다 조금 높은 자리 같지만은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 세 개는 거의 뭐 총리보다도 좀 위에 있는 대통령 다음에 국가서열 2, 3, 4위급쯤 되는 자리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밑에 있는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입니다. 대우가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중요한 결정을 한다 해서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70년생이면 저보다도 6살 작아서 만으로는 49이나 8쯤 된 여자가 지금 장관급 자리에 오르는데 주식 거래를 5,500차례나 했고, OCI라는 회사 관련주를 34차례나 매입했다고 하고, 특정 또 건설회사 주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CI 옛날에 동양 제철화학이었죠. 인천에 공항이 있다가 나중에 뭐 태양광이니 뭐 이런 쪽으로 바꾼다고 저 군산인가 어디로 내려갔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알짜배기 회사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특정 회사 주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선이라는 이 여자가 삼강글라스, 이테크 건설에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는 뭐 한 돈이 6억 한 7천만 원이고, 남편이 지금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전체적으로 재산을 이 42억이고 이 중에 83% 즉 한 35억가량을 주식으로 갖고 있고, 그 보유 주식의 67%가 OCI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총 재산의 한 56.4%를 OCI 계열사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돈으로는 한 24억 정도를 OCI 계열사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24억 원어치의 주식이 군장에너지라는 회사와 그리고 삼강글라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군장에너지 일대 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하고 삼강글라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군장에너지가 상장되면 결국은 거기에 1, 2대 주주인 회사의 주식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지금 OCI 계열사인 이 두 개 회사의 주식을 24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 돈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내부 정보가 없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행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사 부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느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선이 부부는 작년 2월에 이테크의 건설이 수천억 원대의 발전사업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전에 수억 원대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이제 공시하니까 주식 가격이 확 오르니까 팔기도 했고, 또 남편은 작년 1월 2일부터 17일 사이 보름 동안에
34차례에 걸쳐서 이 회사 주식 6억 5천만 원어치를 샀다가 2주 후에 2,700억 계약을 따내자 이테크 건설이 공시가 됐고 이후에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해서 15만 9,800원, 16만 원 돈을 기록하니까 그때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벌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이 OCI 주식을 가지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이들이 관련되었던 판결과 소송에서 OCI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서울중앙지법 판사 재직할 때 이미선이 이테크 건설 하도급 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낸 사고와 관련되어서 재판을 했습니다. 업체가 과실을 해서 정전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업체 측의 공제보험단체가 보험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이 보험 사기를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이미선이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미선은 이 소송에서 이테크 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재판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 오 변호사는 2017년에 그리고 올해 1월에 OCI 그룹 특허 소송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테크의 하청업체가 이렇게 과실로 정전 피해가 나서 설비에 차질이 빚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했겠죠. 그럼 보험회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일종의 보험 사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이 지급했던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소송을 냈는데 그 보험회사의 이 청구를 기각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테크 건설에 유리하게 해준 거지요. 자, 만약에 내 회사의 설비가 좀 낡았는데 하청회사가 보험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청회사가 일부러 사고를 내가 보험금을 받아서 내 회사 설비를 새로 만들었다면 보험회사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짜고 하는 건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소송을 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부업이 판사들이었고 주업이 주식 단타 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선이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1,300번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사놓고도 귀찮아서 처음에 좀 하다가 처박아 놓고 안 한 사람도 많지요. 남편이 4,100회를 해서 5,500회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선이가 지가 한 1,220회가 내가 이건 잘 모른다. 남편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청문회에서 지금 이미선이가 법관에 재직 중인 2018년부터 2013년 사이 5년 동안에 67개 종목에서 37만 3,500주를 거래를 했다. 판사는 뒷전이고 주식이 주업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왜 네가 한 걸 남편이 했다 하니까 남편한테 재산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지 명의로 돌려놓고 거래는 남편이 했다. 즉 내가 벌은 것도 많은데 내 앞으로 좀 돌려놨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아마 해외 출장을 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로 해외 출장 간 부분에 대한 경비를 주식 계좌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니까 출장 그걸 가기 전에 미리 항공권 숙박 계약을 다 했고 환전까지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비용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남편 계좌로 주식 계좌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사람 같은데요. 오죽하면 문이 임명하고 조국이 검증한 사람은 프리 패스 시키고 쓰레기라도 포장해서 내놓는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라고 하며 지금 난리고 김의겸은 마누라 탓했고 이미선은 남편 탓하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른 인재가 세계적인 이 투자 기재 지미 로저스를 따서 미슨 로저스냐 이렇게 하면서 조국이 뭐한 짓거리냐 이랬습니다. 자, 문재인이 이해가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본 거는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살짝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 맨날 의논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광정이 발생했거나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거는 금방 나옵니다. 재산 중에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얼마나 거래해서 주식에서 돈 얼마나 벌었는가. 이게 기본이지요. 일반 국민들 주식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돈 날렸지 주식에서 돈 땄다라는 일반 국민들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오너들하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옛날에요.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한 건 벤처가 한참 전성일 때 깜빵에 갈 일 봐주면서요. 크게 먹고 옷 벗어버리는 것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 붙어서 부부가 한때는 같이 판 사이였으니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직히 뭐 기업들 중에 이런 판검사들 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런 이런 이재가 밝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이 주업처럼 했던 것 같아요. 자, 헌법재판관 이거 하려고 마음 안 먹었으면 계속 이 짓을 퇴임할 때까지 했고 드러나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꼴에 욕심만 많아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고 말지 한마디로 배설도 하고 싶어서 욕심내다가 주식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좌파정권에 건댔어요? 부산대 법대 나왔더만 이미순이. 자, 부산 인맥으로 어디 건대지 않았겠어요? 건댔으니 지금 뭐 만으로 49밖에 안 된 여자가 헌법재판관을 하지요. 자, 그런데 살다 이런 작자들이 장관급 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행태. 아니, 좌우파를 떠나가 문바들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거 좀 창피하지 않냐고. 오죽하면 문재인 이중대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하겠냐. 자, 조국이 정말 내가 또 욕할 뻔했습니다. 이 자는 조국이 여태까지 국민들 앞에 했던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 내용과 조국이 검증해서 지금 국회로 보내는 장관급 후보자들의 지금 질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나는 문재인이나 조국이 국민을 완전히 그냥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고 봐요. 상상을 뭘로 하든 그 이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들을 보내줄 건데 그 쓰레기들도 장관을 할 수 있다. 너네들이 반대하고 안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 정서 그건 내가 조작하면 된다. 그걸 국민들한테 지금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똥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다 자기 개성을 접고 문의하는 일이니까 사연이 있겠지.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하면 무슨 소용 있나. 그냥 접자. 이제 그렇게 체념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이 되어서 다 체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하고 통일하자고 나올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군의 웃대가리들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정경두 국방이 그 전에 제가 송영무를 엄청 비판했는데 정경두를 겪고 나니까 송영무가 양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무가 좀 어리버리하고 문정권 눈치 보고 편도 들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송영무는 그래도 왕전 막가지는 않았는데 정경두 보니까 지난번에 그 대한민국 그 예비역 장성들이 대한민국 수호 모임입니까? 그 모임을 만들 때 예약해놨던 육군회관입니까? 뭐 어디 거기 건물을 용산에
계약 취소시켜버리는 거 보고 정경두는 나중에 옷 벗고 애비역 장성이 되면 지하고 밥 한 끼 먹어줄 선후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정 행정관입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의 인사 서류를 토요일 낮에 들고 가가지고 밖에서 육군 참모 총장을 만나가지고 언론을 하다가 서류를 잃어버렸다. 또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국방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개인 사무실 가서 서류 놓고 언론하고 끝나고 또 낮에 술 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서류 잊어버렸다. 자,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요. 한마디로 육군의 최고위 장성이 할 짓은 분명히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보도 보면 국방부의 정책보좌관, 기껏해야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도 되는 사람 방에 지금 장성들이 우글우글 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권의 실세다 해서 장차관보다 가를 통해야 출세한다. 그래서 군이요, 솔직히 도를 넘어선 문란함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 같으면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방부가 대표적으로 북한과 군사회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 하나 나오지 않은 채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북한이 아니 쟤들이 왜 저리 열심히 하나 싶어서 엊그제 철원에 공동유해 발굴에 북한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사합의를 이행해서는 절대 안 될 군사합의를 북한이 제끼기도 하는데 한국은 그 현장에 기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과 철책선과 바다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서해에서 백령도 연평될 때 어민들이 새로 이렇게 조정된 어로 수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시위를 한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즘 군인들 저 수뇌부를 보면 이것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출세에 한장한, 돈 벌기에 한장한 로비 집단이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영혼이 결여됐다. 저 영혼이 결여됐고 이제 장병들한테 정원 교제도 한미 동맹까지 빼고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나면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주입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2차 대전, 1차 대전, 베트남전, 한국전에서 이해관계 없는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반란이 역으로 총을 거꾸로 들고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전쟁이 그럭저럭 됐던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미가 있다. 모르는 나라지만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고 그것이 미국을 지키는 길이다. 뭐 이런 의식들이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거지. 의식이 주입되지 않으면요. 한 3년 전입니까? IS가 토요타 픽업 트럭 타고 기관총 들고 모술로 몰려오니까 미국이 준 헌빈이 장갑차니 탱크 갖고 있던 이라크 군인 대부분이 장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서 이라크 제3의 도시 모술이 넘어가가 조단위의 은행 금괴니 예술품이니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겠어요? 베트남이 세계 4위의 전력을 가지고 남베트남이 왜 월명한테 순식간에 당했겠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싸우려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막판에요. 사이공 직전에 다리 위에서 베트남 사관학교 학생들하고 젊은 장교 몇 명이 다리를 갖다가 가지고 저지를 시켰습니다. 이 월명군을요. 왜? 무기도 별로 없어요. 장갑차하고 총으로 저지를 시켰어요. 한동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싸우려고 의지를 가지니까 그 패망하는 직전에서도 월명군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군에 보면 근무 조작, 음주운전, 총기 분실
등 더 넘은 군기문란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군 오산기지 소속 군의관 9명은 한국군 기지 게이트로 들어가서 출근해서 미군 기지 게이트로 퇴근하는 수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뺀질거리면서 일찍 나갔고요. 또 전방 지역 의무대 간부 9명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집단적으로 은폐했다고.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성이 통역 잘 못한다고 통역 장교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미군 앞에서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충청 지역에는 한마디로 총이 없어졌는지 7년간 모르다가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다 파악해놓고 보니 처음부터 총기 번호를 잘못 적어나가 총기 번호를 잘못 적은 총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실제 하지도 않는 총을 찾는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군의 하극상이 판을 치고 있다는데 익명의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 적지 않고 지휘관을 갖다가 소원시술이 형태로 비판하는 것이 예사고 상감 모욕이 4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다 보니 여선생을 성희롱하는 학생까지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군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군 내무반에서 집에 통화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지피를 철거한 후에는 정찰 병력이 모자라서 적 지피를 일일이 보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해상 적대 중지 합의에 따라 유일한 실사거리 사격장이 지금 폐쇄되었다는 겁니다. 우려가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해상으로 사격을 못해서 K9 자주포를 작년부터 육지로 옮겨서 훈련 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해군 상륙함에 포를 실어서 K9 자주포를 실어서 인천으로 들고 와가지고 인천에서 파주 사격장까지 트레일러로 실어 날라서 그래서 파주 무걸리 사격장은 7km까지 사격이 가능해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40km라서 그것도 의미도 없는 일이고 이동하는 데만 연간 20억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한 이후에는 역습훈련을 안 해서 그야말로 한미 동맹다운 이 훈련이 다 사라져 버려서 거기에 참가한 장병들이 이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훈련은 처음이라고 지금 다 놀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문 정권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지피나 이런 거 다 없애도 첨단 장비로 다 지켜보니까 그런 거 철책선이 굳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지피를 철거할 때 첨단 장비도 함께 철거했는데 그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해 11월 최전방 지피 10곳을 철거할 때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 그러면 거기서 뜯었으면 그 옆에 어디든 놔야 될 건데 재배치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군대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요. 문이 대한민국 군을 망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